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어제 큰 대결이 열렸죠. 코너 맥그리거 대 더스틴 포이리에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열렸는데, 이제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저는 이제 전문적인 해설보다는 어쨌든 제가 보고 그동안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경기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코너 맥그리거 선수는 종합격투기 최고의 스타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타를 뽑는다, 종합격투기에서. 그건 단언컨대 코너 맥그리거입니다. 이 선수만큼 이 종합격투기를 알린 선수가 없었고,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선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스타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죠. 그리고 이제 더스틴 포이리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낸 선수고,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선수예요, 더스틴 포이리에. 알다시피 더스틴 포이리에가 우리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한테 졌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게 거의 7, 8년 전이고요. 이 선수는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어온 선수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량이 올라간 선수고, 코너 맥그리거는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쭉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전무후무한 기록, 두 체급의 타이틀을 석권한 이제 선수로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뱉어낸 대로 지켜버리는 그런 선수였죠. 코너 맥그리거가 전략을 잘못 짜온 것도 있고, 왜냐면 코너 맥그리거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어가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경기에 딱 들어설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너무나 이 티피컬한 일반적인 종합격투기 선수의 모드를 가지고 경기를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코너 맥그리거가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를 잘할 때는 별 이상한 미친 짓을 하잖아요. 막 굴러다니면서 이상한 짓도 하고,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했단 말이에요. 킥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액션도 취하고, 도발도 하고, 펀치와 킥을 자유자재로 섞었다라고 하면, 이 선수가 무슨 이게 입식 종합격투기 선수지만 타격을 베이스로 하는 선수인데, 복싱에 약간 뭔가 자기 주특기를 하는 선수가 돼버린 느낌이었어요, 방금 보니까. 그래서 더스틴 포이리에 같은 경우는 코너 맥그리거라는 그 이름값에 눌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코너 맥그리거 선수의 그동안의 어떤 행보나, 그래도 KO승을 많이 거뒀잖아요. 그만큼 이제 파괴력이 있는 선수고 정확도가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자기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을 했던 게 어떤 승리의 어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더스틴 포이리에는 그냥 간단하거든요. 코너 맥그리거는 대부분 KO가 주먹으로 나왔고 카운터 펀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 카운터를 경계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섞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스틴 포이리에가 갖고 온 게 카프킥, 이 종아리 쪽을 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카프킥이 요새 엄청 트렌디한 기술이고, 지금 UFC 선수들한테 본 지가 거의 1, 2년,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코너 맥그리거는 지금 오늘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카프킥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이유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코너 맥그리거가 경기를 너무 안 가졌다는 거죠. 정말 기본적인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타격을 잘하는 선수한테 타격의 어떤 파괴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카프킥을 차서 순발력을 떨어뜨리고 스텝을 못 받게 한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코너 맥그리거가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했고, 일단 또 1라운드에 시작하자마자 레슬링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제 테이크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상체를 올가매면서 이제 이 벽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펀치 파워 같은 경우가 힘이 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을 때 나오는 거랑 상체 쪽이나 이런 데 힘이 빠지고 체력이 빠질 때 나오는 펀치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더스틴 포이리어가 이 약간 코너 맥그리거의 펀치 파워를 약간 좀 죽이기 위해서, 체력을 빼놓기 위해서 이 상체 쪽을 좀 막 이렇게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힘을 쓰니까 이쪽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생을 하지만 이 그래코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거 막 하게 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 진짜 이런 데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글러브 들고 있을 때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략대로 움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에 펀칭 파워가 빠지고 1라운드 후반 때 좀 펀치가 좀 제대로 맞춰지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더스틴 포이리에가 누구냐면 난전을 즐기는 사나이잖아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도 터프하게 밀고 들어가는 선수예요. 그 정도 가지고 이 선수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도 타격이 불과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그 정도는 맞아보면 괜찮은 거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카프킥을 이제 계속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아리 쪽.
이 카프킥이 진짜 한 3-4방만 들어가도 그냥 선수들은 갑니다. 왜냐면 이 종아리 쪽이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맞아버리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당연히 앞발에 이 카프킥을 맞으니까 체중을 앞쪽에 실어서 펀치를 때려야 되는데 이 앞으로 실치를 못하는 거, 너무 아프니까 편은 안 냈어도 엄청나게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카프킥이 거의 10방 들어갔어요. 10방. 그러니까 이제 코너 맥그리거는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선수는 예전같이 막 킥도 차고 막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2라운드 들어서는 이제 막 KO를 시키기 위해서 펀치로만 이제 나가는데, 이게 스텝이 안 따라주고, 더스틴 포이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때리면서 피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또 레슬링도 섞으려고 하다가 카프킥 차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몸은 몸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코너 맥그리거는 좀 복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랑 영향을 미치냐면, 경기를 많이 안 가진 거랑도 영향을 미쳐요. 감각이 떨어진 거죠. 경기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야 경기를 잘하는 선수인데, 시작부터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더스틴 포이리의 전략에 의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줬죠. 이 카프킥이 대비가 될 정도의 시합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코너 맥그리거한테 카프킥을 찰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고, 뭐 리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체격적인 우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코너 맥그리거를 위협할 만한 선수가 없었는데, 이미 이제 더스틴 포리에는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뭐 라이트급 챔피언이 될 정도의 레벨이 됐으니까. 어쨌든 코너 맥그리거가 시합을 많이 안 하는 공백기,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기량이 안 되는 선수들과의 시합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독약이 뭐냐면 메이웨더와의 시합. 메이웨더 시합을 하면서 복싱에만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종합격투기적인 타격이 아니라 복서가 돼버린 거예요. 론다 로우지가 아만다 누네즈한테 뒤졌잖아요. 죽었잖아요. 뒤지게 쳐맞았죠. 근데 론다 로우지가 뭐 훈련을 하면, 아만다 누네즈는 타격이 엄청 좋은 선수인데 다 모든 걸 무기를 하는데, 론다 로우지는 뭐 복싱 선수예요. 막 이것만 해요. 막 그럼 연습할 때 보니까 무슨 폼 잡으려고 이렇게 스피드백 치고 이런 복싱 선수들의 스타일로 펀칭백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종합격투기 복싱 선수가 돼버린 거야. 이건 근데 종합격투기인데 복싱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지막에 계속 복싱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스텝도 안 따라가는데 복싱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패턴의 선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더스틴 포리에 같은 선수는 갖고 놀기 너무 쉽죠. 전반적으로 뭐 기량도 기량이고요. 링에서의 어떤 경험도 지금 너무나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헝그리함을 봅니다. 코너 맥그리거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거든요, 이 선수가. 그 예전에 어떤 그런 헝그리하고 막 뭔가 이뤄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없어져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뭐 은퇴를 했다가 뭐 사실 돈 될 만한 경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선수니까 이제 은퇴를 했다가 또 번복하고 나오고, 또 큰 뭐 메이웨더랑 시합은 정말 전무후무하잖아요. 그게 이뤄질 수 없는 시합인데 해서 큰 몫도 땡겼고, 지금 뭐 사실 이 경기를 진다고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존심에만 스크래치가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럭키 보셨죠? 럭키 3 보면은 그 절실함이 없어진 실베스터 스텔론이 완전히 무참히 깨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너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로 정말로 승리를 갈구하고 막 이기고 싶었고, 헝그리하고 강한 의지, 이런 막 사나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When you beat me, I hurt all over and I didn't want to know from nothing or nobody, not even my kids. Now when we fought, you had that eye of the tiger, man, the edge. Eye of the tiger, man.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평범한 선수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두 선수가 리매치를 한다고 해도 저는 코너 맥그리거 선수는 이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폼이 이미 떨어졌고, 자기가 이제 머리가 너무 컸죠. 훈련을 이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가겠죠. 주변의 코치가 이 사람을 막 다독거리면서 푸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너 맥그리거한테 요새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코너 맥그리거는 앞으로는 이제 뭐 이벤트성 경기라든지 뭐 이런 매치업들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성장은 여기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 같으면 정말 UFC를 즐겨 봤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코너 맥그리거 경기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스포 안 당하고 이렇게 보려고 뭐 이렇게 SNS도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 진짜로 UFC를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유료화가 됐고, 유료화해서 돈 내고 본 적도 있습니다. 돈 내고 본 적도 있는데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시간도 없을 뿐더러 UFC의 인기 자체가, 그리고 종합격투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 UFC 자체의 변화일지 스포티비에서 유료화를 해서 이게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일요일날 종합격투기 UFC 하거나 프라이드 하거나 이러면 맨날 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잊어버렸을 때도 있어요. 뭐 재미없는 매치업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래요. 재방송도 안 보고. 코너 맥그리거 정도 경기가 되니까 보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빅매치 정도나 보겠지,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다 찾아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볼 이유까지는 없는 거죠. 두서없이 종합격투기 관련된 이 코너 맥그리거의 시합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아주 디테일한 전략 분석들은 우리 이미 이제 지금 현재 격투기 선수분들이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좀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곧 있으면 은간우와 미오치치가 경기를 하죠. 전 세계 지상 최강의 싸움꾼을 가리는 이 경기가 있는데, 또 이런 빅매치가 오면 제가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